자, 오늘은 수열 첫 번째 시간이죠. 수열 첫 번째는 등차 수열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앞서 일반적인 수열이 뭔지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 수열은 말 그대로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입니다. 근데 그 규칙이 꼭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느냐?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뭐 집단의 규칙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뭐 파이의 소수점 n번째 자리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3.114, 1592, 37, 뭐 블라블라 나오는 그런 불규칙한 숫자들도 파이의 소수점 자릿수라고 규칙을 갖는다고 하면은 숫자로는 규칙이 안 보이지만 규칙이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AN이라고 해서 n번째 항, 다른 말로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함수로 치면 fx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찾게 하는 식이거든. 수열은 이 일반항을 찾는데 거의 뭐 혈안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반항을 찾는 쪽으로 항상 식을 준비해야 되고, 뭐 수능에서는 최근에는 뭐 약간 노가다성 문제로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신 교재들을 풀 때는 항상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고 어떤 규칙을 가져서 n번째 항을 AN을 일반항을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A를 우리 첫째 항, 초항이라고도 해요. 초항.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등차 수열 시작할게요. 자,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각 항에 차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차야. 차가 얘들의 차이가 공차라는 공차 D라는 값으로 일정한 차이를 갖는 걸 등차 수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A2에서 A1을 빼면 D고요. A3에서 A2를 빼도 D야. 오케이? A4에서 A3를 빼도 D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자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A3에서 A1을 빼면 2D야.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은 A4에서 A1을 빼면 3D야. 왜? 더하는 게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치? 지워지고 D는 다 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 얘네들의 항해번호 차이만큼 공차를 더하고 있구나.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 첫째 항을 기준으로 n번째 항에서 첫째 항을 기준으로 뺀다면 n-1 d만큼의 공차가 차이가 난다 하여 an은 a1 더하기 n-1 d라고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전개를 하면 dn 더하기 a1 d 이렇게 1차식이 나오고요. 그 개수가 d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1차 함수 다루듯이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차가 3이고 두 번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3n 깔아놓고 2 집어넣어서 1 나오게 5를 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보통 등차 수열을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일반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등차 중항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열의 합까지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은 좀 문제 풀고 중간에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등차 중항은 뭐냐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가 있다면 이렇게 연속되는 세수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 공차를 더해야 되고 여기도 공차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갈 땐 공차를 빼는 거야. 오케이? an-1이 an에서 공차 뺀 거고요. an 플러스 1은 an을 기준으로 공차를 더한 거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면은 an-1 더하기 an 플러스 1이 2an이라고 하여 등차 중앙은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갖는지에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내용 문제 아니 개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양쪽 끝항을 더하면 가운데 항이 2배와 같다라는 건데 이걸 좀 확대 해석해야 돼. 이렇게 간단하게 딱 붙어있는 애들 말고도 10번째 항과 20번째 항을 더하면은 15번째 항의 2배가 되는구나 정도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가운데에 있는 항이잖아요. 가운데, 그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이게 재밌게 쓰여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 문제풀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루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다 한 번에 부셔봅시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6번째 항이 10일이다. 그럼 AN은 3n을 깔고 시작해서 n에다 6 넣으면 18이잖아. 18 마이너스 땡이 11 나오려면 7을 빼야 되겠죠. 그치? 얘가 32가 나온대. 그러면 3n이 39니까 3이 되겠죠. 그쵸? n 깔고 간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변칙적인 풀이를 좀 보여줄게요. 잘 봐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자면은 이렇게 갈 수 있어. 3D를 더하면은 3번째 항이 6번째 항이 되고 5D를 더하면은 10번째 항이 15번째 항이 됩니다. 그치? 그럼 8D의 차이가 40을 만드니까 D가 공차가 5구나. 그러면은 요 안에서는 7D를 더하면은 A10이 되니까 두 번째로 A3 더하기 A10을 A3 두 개에 공차 7D 더했다고 보자고. 얘가 63. 이렇게 착착 가주면 어떻게 돼? 이 A3가 28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14가 됨으로써 우리 A에는 5n 깔고 들어간데 5, 3, 15니까 1 빼야 되겠죠? 27 넣으면 135, 1 빼면 134. 이렇게 이 항의 번호 차이만큼을 잘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7번째 항이 29, A7이 29, A10이 21에 그러면 공차는 3개를 더했는데 숫자가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그죠? 그러면 A에는 마이너스 3엔 깔고 가야 되는데 10 넣으면 2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50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마이너스 30 더하기 50 하면 20이잖아.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0보다 작을 때 조지면 되죠. 17항. 넘어갑시다. 네 번째 항. 자, 네 번째 항이래. 유형 4번. 저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다 등차 수열이 됐대. 1과 100일 사이에 19개의 수를 넣어서 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다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은 얘를 첫 번째 새로운 수열 B1이라고 하자면 얘는 여기서 19개 있죠? 19개, 20개, 21개. 그래서 B21이 됩니다. 근데 말이야, 선생님 과거에 학생 중에 얘를 첫 번째 항을 하면 얘가 몇 번째니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항이요 라는 애들이 있었어. 너희들은 그러지 않길 바래. 알았지? 자, 그래서 B21에서 B1을 빼면 공차가 20개나 나오는데 숫자가 100 차이 난단 말이야. 공차가 오네. 그지? 공차가 오면은 AN, BN이지, BN. 우리 BN에 대한 수열이죠. 5n에서 4를 뺀 거야. 그치? 근데 지금 A8을 찾으래. A8은 B 입장에서는 B9가 된단 말이야. 5, 9, 45에서 4 빼면 41이 답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편의상 바꿔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그지? 그러면은 등차 중항 쓰는 거야. 등차 중항은 가운데 항은 양쪽 끝항의 2배와 합과 같다. 가운데 항 2배 한 게 양쪽 끝항의 합과 같다 해서 얘네 둘이 더한 게 이거 2배. 오케이? 그래서 2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4는 0. 그치? 그럼 2로 묶어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은 0. 그치?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구나. 미안해요. 여기서 내 문제를 안 읽었어.
문제를 읽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알았죠? 선생님은 하도 강의도 찍고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습관적으로 안 읽는 게 있는데, 자기들은 우리 문제 풀 때 잠깐 멈춰놓고 선생님이 문제 풀기 전에 난 바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뭔지 한번 읽어보고 멈춰놓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따라 들어가세요. 알았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그냥 두 분의 합을 써도 되는 거였죠. 마이너스 1. 아이 참. 이제 모든 실수 합이나 곱을 구하라 그럴 때 2차식 나오면은 가급적 이렇게 꿀 빨아주는 게 좋지. 아무래도 넘어가죠.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거를 세수를 잡을 때는 우리가 그냥 A, B, C 잡으면 안 되고요. 네. 미지수 개수를 줄일수록 좋고 계산이 편할수록 좋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거를 대칭성을 부여해 주는 게 좋아요. 가운데를 A를 기준으로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이렇게. 지금 세수의 합은 다 더하면 3이 나와. 이래서 대칭성을 부여한 거야. 다 더했을 때 이쁠라고. 오케이? 그럼 A는 7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165래. 7 마이너스 D의 제곱, 7의 제곱, 7 플러스 D의 제곱을 다 더하면은 49, 147 더하기 2D 제곱이야. 165래. 얘가 얼마야? 18인가? 요게? 18. 그죠? 그럼 D가 3이네.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그치? 뭐가 되는 상관은 없죠. 얘가 7이면은 4랑 10이 있다는 거잖아. 세수의 곱을 구하래. 280. 간단합니다. 넘어가죠. 자, 잘 듣고 왔죠? 우리 등차 수열의 합 이제 다뤄볼 건데, 등차 중화하고도 재밌는 관련이 있어서 실은 그게 아니라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죠?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한 가지 일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자, 이거는 어떻게 더한다? 1과 100을 더하면 100일이죠. 100일이 50개 있다 생각을 하면 되지. 이거랑 똑같아. 왜냐면 등차 수열은 등차 중앙의 논리에 따라서 봐봐. A11과 A19를 더한 것도 A15의 2배와 같아요.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수열의 합은 SN이라고 나타냅니다. A1, A2, A3 해서 AN까지 나타내는 수열의 합을 AN이라고 나타내는 SN이라고 나타내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S1은 A1 초항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 등차 수열은 양쪽 끝에 것들을 이렇게 더해 나가면 같은 값을 가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것을 반띵해. 그래서 반반 나눠 갖는다예요. 예를 들면 100일이 50개가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100일이 100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이 더해서 100일 나오는 건 알았으니까 그냥 2분의 100일이 100개 있다. 그래서 이게 항의 수만큼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겁니다. 등차수의 합공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합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항 공식을 좀 갖고 오면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AN이 2분의 2N이 AN은 A1 더하기 N-1D란 말이야. 이거를 같이 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자, 이렇게 써지는데 이게 전개했을 때 2분의 1 d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로 나오는 식인데, 특징 2차식. 두 번째 상수항이 없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고차 계수 2분의 d다. 뭐 이 정도 그냥 눈썰미 있게 봐주면 이 정도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등차 수열의 합 A2, A5. 자, 공차가 플러스 3t, 숫자는 18, 공차는 6. 그지? A는 6n 마이너스 6이 10이니까 6n 마이너스 8. 오늘부터 몸이 으슬으슬 안 좋네. 게임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또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인가? 첫 장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래요. 수열의 합이구나. 수열의 합이면은 선생님은 그냥 S20은 무조건 등차 수열은 맨 첫 번째랑 마지막 더해가지고 반을 나눠서 20을 곱하는 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맨 아까 맨 끝이 합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갈 거란 말이야. 짝을 지으면, 그치? 자, 그러면은 초항은 마이너스 2고요. 그쵸? 20번째 항은 112. 그러니까 둘 더하면 110이고 110에다가 10 곱하면 1100이 되겠네, 그치?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행하죠. 넘어갈게요. 두 수를 넣어서 합을 만든 등차 수열의 합. 자, 이 안에 등차 수를 이루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건 앞에서 했죠. 수열의 모든 합의 합이 660이래. 그러면은 이 수열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야. 맨 앞에 4와 마지막 56을 더해서 반을 나누고 전체가 아까도 말했죠. 이게 n개면 여기 두 개 더해서 n 플러스 2개라고. 항의 개수가 660이 나왔다. 그럼 이게 30 곱하기 n 플러스 2니까 660 나오려면 n 플러스 2가 20, n이 18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아까 좀 영상이 부자연스러웠을 거야. 선생님이 등차수열의 합을 설명을 따로 땄던 걸 깜빡하고 문제를 그냥 풀어버렸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치? 일단 자, 첫 장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40. 네, 1, A10 나누기 2 곱하기 10은 140. 1, A20 나누기 2 곱하기 20은 481.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일단 요거 계산부터 해주자고. A1 더하기 A10은 228. A1 더하기 A20은 48. 그러면은 잘 보면 10번째 항이 20번째 항으로 공차 10개만 더하면 나오는 숫자야. 숫자는 20이 커졌잖아. 공차는 2네, 그치? 그러면은 30항까지 합은 A1 더하기 A30 얘만 알면 돼, 그치? 또 공차 10D 더해야 되잖아. 그럼 68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S30은 2분의 68 곱하기 30 이렇게 되겠죠. 34, 1020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선생님 풀이 따라오면은 해설지 풀이랑 많이 달라요. 최대한 꿀빨 수 있게 간단하게 수열의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풀이를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풀이를 최대한 이해하고 이해는 될 거야. 이런 풀이를 쓸 수 있게끔 고민을 하세요. 한 줄 한 줄 풀이가 떠오르는 해설지에 써있는 대로 대충 가지 마시고 우리 해설지 갖다 공부한 친구들이 나중에 수혈하는 거 보면 선생님이랑 완전 다르게 간단 명료할수록 좋아요. 식이 길어지면은 풀이가 뭐가 문제냐면 실수가 날 확률이 높아. 알았죠? 자, 등차 수열합의 최대 최소 5번째 항이 8이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이다. 공차는 8개를 더했는데 숫자는 24가 빠졌다. 그 공차는 마이너스 3이라서 우리 A에는 마이너스 3n 5, 3, 15 23 더하기 23을 해줘야 돼. 이 S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왜 최대를 묻고 있냐면은 AN이 공차가 감소하니까 AN이 0보다 클 때랑 AN이 0보다 작을 때 SN이 이때는 계속 구하면 커지는데 음수를 더하기 시작하면 합이 점점 커다가 작아져요. 말이 알겠지? 합이 커지다 작아져서 SN 최대값은 뭐냐면 AN이 양수일 때까지만 다 더한 거야. 즉 A7까지 7번째 항이 2가 나오고 8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S7을 구해보면은 초항이 20 더하기 2 곱하기 7이니까 77이거든? 그죠? 근데 S8은 77에다가 A8을 더하는 건데 A8이 마이너스니까 이게 76 된단 말이야. 작아졌죠?
그런 거야. 음수를 더 음의 값을 갖는 항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열의 합은 작아집니다. 그걸 신경 써주면 되고요. 넘어가서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의 총합. 이거는 뭐 3으로 나누어 나머지 1인 수를 써봐. 1, 4, 7 1을 많이 까먹으시는데 1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잖아. 3n 마이너스 100 이하니까 가장 마지막 수가 뭔지만 알면 되겠죠. 100 이하면 두고 붙잖아. n이 33에는 딱 100이 나와. 초항은 1이고 그치? 그럼 둘을 더해서 S34는 101 나누기 2 곱하기 34 그치? 그러면 17을 17 1717이 나오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근데 거의 뭐 1분당 하나씩 풀고 있어서 미안해요. 좀 천천히 푸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빨리 풀고 있네. 근데 원래 대표 유형이 쉽잖아. 5쪽에서 대표 유형은 쉬운 건데 뭐 그치? 연속한 20개 자연수의 합이 530이래요. 그러면은 맨 첫 번째를 초항이라 그러면은 마지막은 A20은 자연수니까 공차가 1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 19개 더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가장 큰 어쨌든 뭐 그냥 이거 더하기 마지막 항 그치? 나누기 곱하기 20개가 등차수의 합인데 이게 530 나왔대. 그러면 역분 하면은 2a1 더하기 19가 53. 그럼 2a1이 34, a1이 17, 17에다가 19 더하면은 36이 답이 나오겠죠. 넘어갈까요? 등차수열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거 재밌는 거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미리 다뤄두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 좀 템포가 빠른 것 같은데 천천히 갈게요. SN과 AN 사이의 관계. 자,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SN-1은 n-1번째 항까지 합이고, 그래서 둘을 빼면은 우변은 AN만 남아요. 근데 우리가 수열이라는 건 항상 항의 번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n에다가 최소 1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A1은요? n에다 2 못 넣잖아, 그치? 얘는 S1로 찾으면 돼. 요거는 어차피 문제풀이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 선생님이 문제풀이에서 충분히 이야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차수를 끝내고 또 등비수를 들어가야죠. 일단 등차수를 문제 풀고 보도록 합시다. 자, SN 이렇게 나왔는데 홀수항만 더하고 있다? 무조건 AN 찾아야 돼요. AN 찾는 방법. SN은 이렇게 나오고요. SN-1은 둘을 빼면 됩니다. AN은 착착착착. 이거 난 정리 안 해요. 왜냐면 똑같은 항 한 번씩 나오고 나머지 애들을 보고 바꿔 빼면 되니까. EN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요것도 설명. 미안, 설명이 영상에서 앞에 나왔겠지만 내가 부자연스럽게 넘어갔을 거야. 참. 자, 그러면은 홀수항은 en 플러스 1이라고 해서 n자리에 en 플러스 1을 넣는 거야. 그럼 여기도 n자리에 넣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en 합성함수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플러스 1을 넣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n을 en-1로 바꾸는 거야. 그럼 빼기 1로 하면은 en-1 그치? 그러면은 4n-1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3이고
마지막 항 얘가 이제 n에다가 50을 넣어서 찾는 거거든. 50번째 항은 199. 그러면은 다 더하면은 3 더하기 199 나누기 2 곱하기 홀수만 50개의 항을 더하고 있잖아. 99번째 숫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더해지는 애들이 총 몇 개냐가 중요한 거야. 50개. 그래서 100일 곱하기 50이니까 5050이 답이 나오겠네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등비 수열이네. 이번에는 멘트를 칠게. 수영 보고 오자. 자, 이번엔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도 비슷하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은 B가 일정한 수열이라 그래서 곱하기 R이라는 공비를 일정한 수 공비를 계속 곱해가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랑 똑같아. A에는 A1 곱하기 공비를 n-1 이렇게 곱해가는 거라 공비의 지수 형태이긴 한데 거듭 제곱의 형태. 그 개수가 항의 번호 차이만큼 걸린다 라는 게 이제 등비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식을 잡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비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n승 앞에서 끊는 거야. 예를 들면 등비 수열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n 앞에서 딱 끊어가지고 3의 제곱 공비구나 이런 식으로 보아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등비 수열도 등비 중앙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더하는 거랑은 상관없고 곱하기랑 관련되어 있잖아, 그치? 일로 갈 때 공비 하나 곱해야 되고 일로 갈 땐 공비를 나눠야 됩니다. R분의 1을, 그치? 그래서 an-1과 an 플러스 1을 곱하면 가운데 항을 제곱을 해야 돼. 뭔가 이해되지 않아? 한 놈은 나누고 한 놈은 곱하니까 둘이 곱하면 그냥 R분의 1 사라지고 an의 제곱이 남아. 그래서 이것도 a10 곱하기 a30이 a 20번째 항의 제곱이구나 라는 가운데 항을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등비수열도 뭐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이 있는데 얘는 좀 수열 합이 간단하니까 다 한 번에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에 원리합계가 좀 머리가 아픈데 그거는 그 유형 가서 잘 쓰면 돼요. 알았지? 등비수열 합 S에는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혹은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n승 혹은 na 뭐 이렇게 마지막은 뭐냐면 그냥 공비가 1일 때 얘긴데 공비가 1이면 이거 우리 눈에 등비수열로 안 보여. 일반항이 1, 1, 1, 1 이렇게 나온 애를 더한다. 이거 등비수열로 우리 안 보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도 돼요. 공비가 1인 경우는 우리 눈에 등비수열을 안 들어와. 그냥 등차수열이나 그냥 상수항들의 합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등비수열 합은 뭘 기준으로 쓰냐면 분모가 플러스 나오게 하는 놈을 기준으로 쓰는 거야. 알겠죠? 분모가 0보다 크게 나오는 식을 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 합공식은 일일이 증명하기 좀 귀찮은데 궁금한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물어봐요. 그런 거 없어도 잘 푸니까. 알았지? 뭐야? 자, 우리 등비 수열은 한 번에 설명 다 끝냈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 칠 일이 없어요. A2가 2고 A5가 53에는 공비를 세제곱을 곱했는데 숫자는 27이 곱해졌네. R이 3이구나. 그럼 A에는 일반 쓴 습관을 갖자.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의 R의 n-2승이란 말이야. 그럼 2 곱하기 3의 n-2승. A4는 2 곱하기 3에 제곱해서 298.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항의 사이 뭐래? 쳐보자. A7은 A9가 되려면 공비를 제곱을 곱해야 되는데 그게 9분의 1을 곱해서 됐다고 하니까 R은 3분의 1이네요. 그러면은 이건 바로 찾을까? A6은 A2를 기준으로 공비를 4개를 곱해야 돼. 그럼 18 곱하기 81분의 1이야. 9분의 2지 뭐, 그치? 넘어갑시다.
이게 나 애플 펜슬 펜촉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이거 펜촉을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양하게 샀거든요. 다양하게 샀는데 어떤 펜촉이 뭐 할 때 쓴 건지 몰라. 뭐 하드 타입 펜촉이 있고 소프트 타입 펜촉이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게 필름지에 딱 맞는 펜촉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섞여가지고 못 찾겠어. 펜촉도 너무 달았나? 요거 맞다. 자, 갑시다. 이렇게 보면은 공비가 제곱을 곱해야 되는데 숫자는 3을 곱했어. R제곱이 3이야. 그냥 그대로 놔둬. A에는 3 곱하기 R에 n-1, n-3승 이렇게 쓰면 되죠. 얘가 세 번째 항이니까. 그럼 AN 제곱은 이거 제곱하는 거란 말이야? 제곱? 그러면은 9 곱하기 R제곱에 n-3승으로 볼 수 있어. 지수법칙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지, 그치? R제곱이 3이니까 9 곱하기 3에 n-3승 되고, 이쁘게 정리하면은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n-1승으로 정리가 돼요. 얘가 1000 넘어갈 때가 언제냐고 보는 거야. 3의 6승이 729예요. 3은 7승부터 1000을 넘습니다. 즉 8번째 항부터 1000을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자, 등비수를 이루도록 했대요. 공비 하나, 둘, 셋, 넷. 2한테 R을 4제곱을 하면 162가 된대. 그러니까 R이 81 나오는 거잖아, 그치? 3이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음수도 가능했다면 뿔마3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쵸? 찾으면 되죠. 6, 18, 54 다음에 60, 78 요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막 책에나 써있는 그 공식을 다 일일이 대입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쉽게 알겠죠? 자, 등비 중앙도 등차수랑 똑같죠. 가운데 거를 제곱을 하면 양쪽 끝에 곱과 같다. 이 원리. 얘는 뭐 곱에 관련된 수열이니까 곱으로 생각해야지, 그치? 자, 둘 다 제곱일 때는 그냥 풀어도 돼요. x 플러스 12 이렇게 둘이 그냥 풀릴 때랑 한 놈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릴 때 이렇게 나와서 생각하면 좀 편해. 2x는 10이고 x는 6일 때 하나랑 마이너스 4x가 10이니까 x는 마이너스 3일 때 하나. 근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x는 6이겠지 뭐. 그죠?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차. 이것도 대칭성. 근데 등비수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를 a, ar, r분의 a 이렇게 식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 다 더하면은 a로 묶어서 1 더하기 r 더하기 r분의 1로 나오고요. 다 곱하면은 그냥 a 세제곱 나오죠. 그게 8이니까 a가 2야. a가 2면 이 1 더하기 r 더하기 r분의 1이 7이니까 r 더하기 r분의 1 더하기 1이 2분의 7이고 r 더하기 r분의 1이 아이고 펜촉을 바꿨는데도 여친 글씨를 못 쓰는 건 내 성리 문제였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수랑 그 역수도에서 2분의 5 만드는 거는 공부 좀 해본 친구들은 알아요. 모르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되는구나. 내가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구나. 알아야 돼요. 2랑 2분의 1이에요. 2 더하기 2분의 1하면 2분의 5가 나오거든. 오케이? 자, 공비는 2 찾았고 a도 2니까 얘가 2면 얘가 4고 얘가 1이죠. 가장 큰 수는 4가 되겠네요. 자, 다음 등비수열의 활용. 요거 잘 보시면 정삼각형을 오려낸다. 하얀색 뻥 뚫린 게 잘라진 거야. 잘라져 나가고 없는 거야. 하얀색 뻥 뚫린 게. 알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잘라나가겠어? 남은 애들을 가지고 또 중점을 이렇게 이어서 이 파란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삼각형 3개를 또 잘라내겠지. 잘라내는 거야. 알았지? 그랬을 때 남아있는 종이가 뭐가 되느냐는 거죠. 일단 이런 활용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AN을 정확하게 한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AN은 N번 오려낸 후 남은 넓이. 자,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비율적인 관점에서 비율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잘라낼 때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4분의 1만큼이 잘려서 나간 거예요. 그치? 삼각형 4개 중에 하나가 나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4분의 3이 생존한 거지. 75%의 어떤 생존율이 있는 거지. 그 다음 입장에서는 이 조그마한 건 전체 입장에서는 4분의 1이 아닌데 요 넓이는 이 삼각형 안에서는 4분의 1이지. 얘한테도 요거는 쟤한테 4분의 1이고 얘한테도 4분의 1이야. 그래서 결국 요거 또 떼내고 나면은 기존에 남아있던 이 삼각형 3개의 4분의 1을 또 떼낸 거기 때문에 또 4분의 3만큼이 생존한 거야. 그래서 한 번 시행할 때마다 4분의 3씩 넓이가 줄어요. 처음 넓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처음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공식 알아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봐. 여기가 4면은 60도 30도 삼각형 각분석하면 되죠. 그러면 공식이 필요하나 모르면 그냥 찾으면 되지. 근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 60도고 2대1 대 루트 3에 의해서 그치? 4루트 3이 넓인데 공식으로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공식도 있어요. a가 한 변의 길이일 때 그랬을 때 처음 넓이는 4루트 3이 나와요. 근데 이 처음 넓이는 아무것도 시행을 안 하는 거야. 한 번도 오래낸 적 없는 넓이야. a0. 그랬을 때 a10을 얘가 a10이 되려면은 공비를 10개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4루트 3에 4분의 3을 10개를 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답이 3번이에요. 이런 0번 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용 문제에서 좀 변칙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잘 안 쓸 수 없는 표현. 0번째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계산상 우리가 도입은 할 수 있다. 문제 풀이에서. 알았죠? 자, 등비 수열합은 별거 없어요. 오. 공비만 잘 볼 줄 알면 돼. 앞서서 등비 수열 처음에 설명할 때 얘기했죠. 이게 공비다. 그러면은 R-1분의 초항은 n에다 1 넣으면 2의 1승 2 항에 10개 더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3분의 4의 10승은 2의 20승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가 이렇게 분배되면서 2의 21승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P가 21이 됩니다. 네, 뭐 간단해요. 우리 뭐 어딨어? 문제 어딨어? 여기 있다. 자, 등비수열의 부분합이래요. Sn R-1분의 원래 다른 풀이가 있어 부분합은. 근데 그거는 수업 때 알려줄게요. 궁금한 친구들은 다른 거 물어봐요. 근데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조건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 그냥 이 풀이 하나만 잘 숙지해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식이 약간 유사하죠. 일부러 그렇게 주는 건데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요게 지금 위에 있는 거잖아. 30. 얘가 50이 되니까 아래 n 플러스 1승은 3분의 5 아래 n승은 3분의 2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S3n을 찾으려면 R-1분의 초항 아래 3n승 마이너스 1인데 이거 분 되잖아. 세제곱 빼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까지 인수분해 공식을 알려달라 그러면 좀 안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30이고 그지? 얘는 요 9분의 4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1 어떻게 돼 이거? 9분의 3 9 4 16 곱하기 30 하면은 3분의 160이 답이 되겠네요. 그냥 하면 되죠. 22, 23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또 활용 문제네. 그럼 또 AN을 정해주는 게 좋다고. 알았죠? AN은 200N년의 그러니까 뒤에 두 자리만 가지고 N년이라 그러자. N년의 전입자수 이렇게 놓고 들어가면 좀 할만합니다.
20년 동안 전입자 수가 50만 명, 그치? 그러면은 A1, A2, A22 50만이고 이 중에 10만 명은 A11부터. 그러면은 뭐야? A1부터 A10까지는 40만 명이잖아. 자, 좀 스킬적인 걸로 갈게요. 귀찮으니까. 알았지?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부분합에서 내가 안 알려준 풀이를 써도 되는데 그냥 봐도 돼요. 지금 전체 20개의 합인데 10개 10개 쪼개놨지. 10개 10개 쪼개놨는데 위항은 정확하게 10년 차이야. 얘가 1인데 얘 11이고 얘가 10인데 얘 20이잖아. 그치? 그럼 아래측에서 위측으로 등차수열의 공비, 아니 등비수열의 공비 아래 10승을 곱해주면은 아래 10승 A1이 11이고 아래 10승 A2가 A12일 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됩니다. 이해돼요? 써서 보여줄까? 아래 10승 A1, A2, A3, A10이 되면은 A1 아래 10승, A2 아래 10승, A3 아래 10승 이렇게 나와서 A10 아래 10승이 되는데 그럼 이 수열이 A11이 되고 그 다음에 A12가 되고 A13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야. A20 이렇게 아래 10승만 곱하면 근데 얼마가 곱해졌어 숫자는? 4분의 1이 곱해졌지. 이 수열의 공비는 뭔지 모르겠지만 10승 하면 4분의 1이구나. 근데 21년은 2001년 전입자 수의 몇 배냐? 21은 초안 기준으로 아래 20승이란 말이야. 10승이 4분의 1이면 20승은 16분의 1이죠. 이런 풀이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야. 애써 보세요. 원래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고민 많이 하고 배우는 거고. 너무 소설 쓰는 것 같을 정도는 고민하지 말고. 알았죠? 기본에 입각한 대로 풀어도 다 풀려요. 자, 요거 SN 정리하면은 10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100 된단 말이야. 이게 수열의 합이라면 이렇게 지수 형태의 식이 있으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겠구나. 공비가 10인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은 공비가 10인 건 알았으니까 초항은 어떻게 돼? 10의 세제곱 빼기 100이니까 900이란 말이야. 그지? 초항이 S1이잖아요. 그럼 AN은 900 곱하기 10의 n-1승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가면 돼요. 둘이 빼래. 920 하면 마이너스 1. 원래는 SN 가지고 AN을 찾을 때 그 SN-1만 해가지고 하잖아. 등비수열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찾고 막 이거 넣어야 되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안 봐도 된다고 말을 해준 거고 딱히 별말 없이 그냥 이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n이 2보다 클 때는 요거고 n이 1일 때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을 텐데 뭐 그거는 뭐 잡사니까 넘어가고 일단 그것까지 너무 고려하지 마. 처음 할 때 지수식은 이렇게 빼는 게 좀 복잡해. 컴플렉스해. 좀 어렵다는 거지. 컴플렉스가 어려운 거 맞냐? 아무튼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빼지 말고 그냥 초항 이게 등비 수열이 하는 게 명확하면은 초항 찾고 하면 돼. 그냥 오케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잘 봐. 등비 수열의 합은 얘 뒤에 반드시 1이 있어야 돼. 근데 2가 있지. 그럼 얘가 초항이랑 거시기가 달라요. 그럼 S1은 따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식을 어떻게 찾냐?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그냥 S1은 원래는 여가 1이라고 생각해야 돼. S1은 그러니까 S1이 3이지만 그치? 3이지만 A는 초항을 4로 보고 3에 아니 5에 n-1승 이렇게 잡는 거야. 좀 어렵나? 오케이. 뭐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5-1분의 공비가 5인 건 확실하니까 5의 n승 마이너스 1 이 식의 형태가 얘가 돼야 되는데 그냥 5의 n승이잖아. 그럼 분모 4를 없애줘야 되니까 여기 4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원래대로면은
초항을 4로 가졌어야 돼. 원래대로면. 근데 SE를 계산해 보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 곱하기 5 n-1승이고 n이 1일 때는 3이다 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형태예요. 혹시 몰라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괜한 설명을 해서 더 복잡해진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파이팅 해보시고. 원리합계네. 원리합계는 내가 이거 하나 해준다고 너희들이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이 문제는 풀어주겠지만 선생님이 잘 찍어놓은 강의가 있어서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에 그 강의를 링크를 걸어줄게요. 선생님 강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강의 그 강의 링크 타고 가서 아니다. 그냥 내가 요 영상 뒤에다가 마플 시너지 문제로 원리학기 이해를 시켜줄게. 이거 잘못하면 니들 이거 다 틀려. 대피형 빼고 하나도 못 푼다 그래. 알았어? 카드기 말고 그냥 내가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재편집해가지고 뒤에 마플 시너지 원리학기 문제를 같이 넣어줄게요. 자, 연이율이 4%고 이자가 복리로. 복리라는 거는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은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1년 뒤에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4%니까 4만 원 이자가 되지? 그 다음에는 100만 원에 104만 원에 대한 4% 이자 0.04를 또 104만 원에다가 얹어주겠다는 거야. 복리 이자에 이자를 붙여주겠다는 게 복리야. 왜냐면 내가 낸 돈은 100만 원인데 지들이 그냥 자기들이 나한테 챙겨준 이자에 이자를 또 주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복리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내년 초에 100만씩 적립할 때 이 원리합계는 퍼센트에 대해서는 내가 논외로 할게요. 퍼센트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아마 원리합계 강의 그 뒤에 나올 강의에서 얘기를 잘 해놨을 수도 있어. 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표 없이 문제를 푼다? 뒤져 그냥. 알았지? 진짜 뒤지라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표 없이 문제 풀면 소설 쓰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는 너희들이 표 없이 풀고 싶어서 표 없이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나 니네들이 한국말 써온 거 세월보다 더 오래 수학해온 사람이야. 응? 나도 표 보고 해. 알았지? 물론 난 있지. 이건 그냥 암산하면 되지 나는. 근데 너희들한테 가르칠 때 표가 있어야 되고 나는 내가 암산 머릿속으로 표를 그리는 거지 표를 안 그리고 하진 않아요. 알았죠? 너희들이 이걸 표 없이 할 정도로 표 없이 하고 싶으면 그만큼 많이 봐요. 그러지 않으면 표 없이 못합니다. 적어도 당장 눈앞에 닥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시험 대비 할 때는 수능에는 이게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원래 그냥 수능에 나오지 않으니까 식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자, 얘는 은행에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입금할 때가 있고요. 마지막에 돈을 X가 얼마가 되는지 따지는 출금할 때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입금할 때의 시기가 초래요. 초와 말 이런 디테일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적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은 자 1년 초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은 2년 초에는 104만 원이 돼 있지. 돼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1년 말에 은행에 돈 찾으러 갔어. 말일날. 그러면 내일 오셔야 4만 원 이자 드리는데요. 오늘은 안 되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겠냐? 나 같으면 좀 아쉬워서 뭐 몇 분 뗄 수는 있지만 그냥 좀 다 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치?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은행이라는 건 다 양아치라. 그죠? 은행이 얼마나 양아치인지는 알고 있나요? 은행이 고객들의 예금을 가지고 기업들이나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서 그 대출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죠. 고리는 아니고 그냥 저리대금업이구나. 그치? 이 법정 이자는 낮으니까 사채보단. 아무튼 그게 은행이시하네. 그치? 아무튼 이때 와도 104만 원 주겠다는 얘기야. 거의 시간상 거의 1년 지났으면은 오케이. 그런 시간의 초와 말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감안해서 표를 작성할 땐 처음에는 입금 시기로 하는 거야. 입금 시기. 그럼 1년 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출금 시기. 5년 말. 자, 이렇게 써놓고 만약에 두 시기가 서로 초랑 말이 다르다. 그럼 우리는 출금 시기에 맞춰서 식을 씁니다.
2년 초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돈 넣는 날을 1년 말로 하는 거야. 2년 말 점점점. 그래서 얘가 매년 초에 돈을 넣는 거니까 돈을 5번을 넣을 거야. 1년 초, 2년 초, 3년 초, 4년 초, 5년 초. 그거를 1년 말, 2년 말, 3년 말, 4년 말, 5년 말 이런 식으로 치고. 알겠죠? 그럼 1년 초에 넣은 돈 100만 원은 1년이 지날 때마다 이자 4%가 붙어서 4%가 추가된다 그러면 0.04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1.04가 곱해집니다. 1에다가 0.04 더해서. 그 다음에 1년 더 있으면은 얘가 또 1.04가 제곱으로 곱해지고요. 그치?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보이나 모르겠네. 1년 말에 1승, 2년 말에 2승, 그치? 그럼 5년 말에는 5승이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처음 낸 돈은 이렇게 1.04가 5번 곱해질 거고, 그 다음은 1년 말, 즉 2년 초에 넣은 돈 100만 원은 2년 말에는 이자가 한 번 붙을 거고, 그치? 넣는 시기가 이자 하나 적잖아. 저 끝에 가면 이자가 4번 붙어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넣으면 마지막 5년 초에 넣은 돈 100만 원이 이자가 한 번 붙고 끝납니다. 여기 있는 게 내가 각각 서로 다른 시기에 넣었던 돈이 돈 찾는 출금 시기에 가서 얼마가 돼 있는지를 나타낸 거야. 이 돈을 다 더해줘야 내가 첫 해에 넣은 돈이 이게 돼 있고 둘째 해는 요거고 마지막 해에 넣은 돈이 요건데 이거 다 더하면 내가 총 넣은 돈의 이자까지 합산이구나 라고 해서 이거 보니까 수열을 이루죠. 초항이 104 1 플러스 맨 밑에 걸 초항을 하면 되잖아. 얘를 초항, 그치? 공비를 1.04. 그래서 등비세 합공식을 쓰면은 1.04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04 곱하기 1.04에 5승 5개를 곱하니까 1승부터 5승까지 빼기 1. 그래서 0.04분의 104 곱하기 1.04에 5승 같은 건 줘요. 0.2가 되네. 어떻게 되냐? 24, 5. 그러면은 520만 원이 돼 있다라는 거야. 100만 원씩 5년 넣으면은 연이율 4%면은 지금 4%보다 좀 안 될 것 같은데 한 520만 원 된대요. 5년 넣으면. 참고하시고요. 알았죠? 뒤에 계속 그 강의 나올 거니까 서로 문제집은 다르겠지만 좀 더 디테일한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 4개밖에 없는데 내가 다 풀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담아둘 거니까 그거 잘 보시고요. 이제부터 원리합계라는 걸 배울 건데 원금 이자의 합계를 원금 이자 합계에서 원리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적금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퍼센트를 계산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노하우 이렇게 쓰죠 아마. 노하우 여기 슬래시가 들어갔나. 아무튼 노하우를 알아보자면은 자 10,000원짜리 치킨이 있어. 자 20% 인상, 가격이 20% 인상되면 12,000원이 됩니다. 어떤 계산을 한 거냐면 곱하기 1 더하기 0.2를 한 거예요. 그냥 외워버려. 알았지? 지금 이 순간 외워버려야 돼. 퍼센트 문제는 어려워하면 안 돼요. 20% 할인을 했어. 그럼 8,000원이 돼. 만원에서 20% 할인은 8,000원이잖아. 돈 계산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1에서 0.1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 문제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더하시고 할인되는 경우는 빼시면 되고, 이 숫자는 소수점 2개를 앞으로 당기면 됩니다. 똑똑 똑똑. 알겠죠? 이렇게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표를 하나 작성해야 되는데 이 표가 좀 어렵다. 따라와요. 월요일이 1%고 한 달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10만 원씩 넣겠대. 근데 4년, 48개월 동안 넣겠다는 거지. 그리고 연말에 찾고자 하잖아. 가로축은 그러니까 가로로 우리가 쭉 옆으로 표를 작성할 건데 기간을 써야 돼요. 기간. 왜 이렇게 안 맞아? 기간, 돈을 넣는 기간이 되는데 초나 말에 대한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돈을 넣느냐로 쓰시고 처음에 초를 썼죠. 그 다음에는 언제 돈을 찾느냐를 보면 되는데 말일날 찾게 되잖아. 말일날, 그치?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줄부터는 다르게 쓰는 거야. 여기를 2개월 초가 아니라 1개월 말로 보는 거. 여기까지 다 쓸 거 아니니까. 그 다음은 2개월 말. 보통은 2개월 초에 넣겠지만 2개월 초, 1개월 말을 구별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1월 말에 2월 초, 2월 초에 돈, 1월 말에 그냥 은행 간 김에 다음 달에 줄 건데 그냥 지금 미리 늦게 하고 돈 내고 와도 되잖아.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말일로 맞춰놨을 때 하는 시점이 말로 맞춰놨을 때 규칙이 좀 빨리 보여. 규칙이 좀 빨리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애초에 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말로 맞춰두는 거야. 처음만 빼고 처음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초로 넣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달 는도는 한 달 지나면 1%의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1.01이 곱해질 때. 한 달 더 지나면 1%의 이자가 또 붙어 있겠지. 이자를 붙이면 계속 이게 곱해지는 거야. 그냥 계속 곱하기야, 곱하기. 비율은 다 곱하기예요. 이렇게 쭈르륵 가면은 48개월 말에는 얼마를 곱해놨겠냐? 내 규칙을 볼 수 있다 그랬지. 말 맞춰놓은 상태에서 1개월일 때 하나, 2개월일 때 두 개면 48개월일 때 48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이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요는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규칙이 빨리 찾아줘야 되니까. 그럼 1개월 말, 즉 2개월 초에 두 번째로 넣은 10만원 이자가 이렇게 얘네보다 한 번 덜 붙잖아. 한 달 덜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자가 하나 덜 붙여져 있는 거지. 1.0일에 47승. 그치? 이렇게 가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돈을 이 사람이 돈을 마지막으로 넣은 시점이 48개월 초, 87개월 말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때 10만원을 넣은 게 곱하기 1.01이 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금액을 합하면 이 사람이 넣은 돈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나오겠죠? 초항이 7, 10 곱하기 1.01이고 B가 1.01이 자꾸 곱해져가는 과정인 거지. 그다음 항의 개수가 48개를 더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1-1분의 곱하기 1.01 한번 계산하지 마요. 일부러 계산 안 하고 있는 거야. 48승 빼기 이렇게 보자. 이거 풀 수 일부러 안 푼 거예요. 문제 보시면 1.01에 48승을 1.6을 계산을 해. 0.01분 곱하기 1.01 곱하기 1.6이면 1 빼니까 0.6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은 소수점 뺀 데서 없애주시고 10을 얘랑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100일 곱하기 6이야. 606만원. 아니, 근데 이거 6만원 돼 있다, 씨.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이율은, 실제 이율은 저거보다 더 낮을걸? 저 돈도 안 모일 겁니다. 4년 동안 10만원씩 넣었으면 480만원이니까 지금 아마 이제 다 붙여도 500만원? 되려나, 아마? 그 정도 될걸? 6회는 그래도 600은 넘었잖아. 그치? 지금? 같은 걸로 알고 있어. 500에 2, 30도 안 될걸. 철수는 이달 초에 자가용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너 할부거래. 할부거래는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달 초 10만 원의 가치의 돈을 빌린 거야. 빌린 거지. 안 냈잖아. 일정한 금액으로 갚기로 했다며. 빌린 거야. 언제까지? 2년 동안이지? 말부터 돈을 내겠대잖아. 그러면 이달 초 1개월 초라고 하자. 1월 말부터 이 사람은 특정한 금액을 계속 낼 겁니다. 24번을 내야 되니까 24개월 말이 존재하겠지. 그때도 A가 되겠지.
머리를 1%면 얘가 한 칸 옆으로 갈 때 A에다 1.01을 곱해야 돼. 또 가면 1.01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저 끝으로 가면은 1일 때 없고 2일 때 하나고 3일 때 두 개면 24일 때는 1.01에 23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이돼. 이든 그래서 1.01에 22승이 돼. 그냥 머리 아파도 머리 아파도 문제지. 이걸 더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너가 지금 학년이 이런 걸 할 확률이 있잖아. 어려운 걸 할 확률이 있잖아. 어렵다고 머리 아프다 이러면 때려치든가, 그치? 진짜 무조건 한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거랑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포기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될 거 아닙니까? 네가 어려워하는 거지. 어렵다는 그 생각이 빠져서. 야, 그러면 은행에 돈 넣었다고 그러면 24개월 말에 이만큼의 금액이 모여져 있어. 이 금액이 모여져 있는데 이 금액의 가치가 퀴즈. 10만 원이랑 저 돈이 같으면은 어떨 것 같아? 네가 빌려준 사람 입장이야. 네가 나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내가 2년 뒤에 딱 1,000만 원 갖고 와서 갚았어. 아유, 뭐 떼먹지만 안 해줘도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니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그치? 내가 그 1,000만 원을 은행에 그냥 고스란히 넣어놔도 이자가 붙을 텐데. 그치? 그 돈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 있는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었다고 쳐봐. 내가 돈을 빌려주는 즉시 나도 1,000만 원 하나 은행에 놔. 나한테 돈을 제대로 갚나 보려고. 근데 그 돈이 이자가 붙네. 1,000만 원에 1.0이지. 그 다음에 1,000만 원에 1.01의 제곱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는 이게 1개월 말이랑 1승, 2개월 말에 2승이 같네. 이 1,000만 원에 1.01에 24승이 되겠지, 그지? 이 네모칸 안에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거야 합이지. 요거는 같은 금액 써야지. 그래야 사기 안 치는 거죠, 그치? 1.27로 계산하래. 그럼 1,270만 원이 됐다는 얘기야, 얘.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빌려간 애가 2년 뒤에 1,000만 원 들고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1,270만 원을 맞추는 거라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공비수열합으로 가자면, 추항은 A이고, 공비가 1.01이고, 항의 개수가 24개란 말이겠지? 그래서 1-R 0.01분의 초항 A에 1.01에 24승을 1.27로 계산하겠지? 여기서 1 뺀 게 1270이다로 계산하셔서 0.27인데 소수점 두 개 다 떼면은 그냥 27A가 1270. 그치? 그러면 1270을 27로 나누면은 1, 5, 30, 130은 안 되네. 1, 28, 190, 1, 28, 7, 7, 49, 189. 그래서 약 47만 원 정도를 매달 2년 뒤에 10만 원, 1270만 원을 맞춰서 이자까지 잡으면 갚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 요거를 가지고 다른 식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수업 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두세 가지 알려줘봐야 너희들 이거 보면 머리 터질 텐데 두세 가지 알려주면 됐냐? 됐겠냐? 그치? 이거보다 식이 좀 간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걸 수도 있고 하는 풀이 하나 더 있거든. 그거는 물어보는 아이들에 한해서 알려줄게요. 지금 요 표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표 작성하는 게. 이 표대로 나온 문제들이 잘 틀리면은 그렇게 안 궁금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으면 수업 때 물어보면 알려주겠죠. 그래서 등기 수열 제일 어려운 원리 합계가 이렇게 적립식과 이제 할부거래식으로 나왔으니까 요거 잘 연습하시고요. 교과 과정 같은 데 빠졌을 수 있지만 일단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들이야. 저희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선생님 찍으면서 3번 컷 편집을 들어가네. 영상 편집까지는 찍을 만한 강의는 아닌데 편집이 왜 그렇게 돼서 너희들이 보는 거는 무난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이제 이거 편집해서 올리도록 합시다. 우리 수요일에 합해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 강에서 봐요. 바이바이.